시장에 관심이 모이는 곳, 돈이 모이는 곳, 머닝전략입니다. 오늘은 박창윤 GL리서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초가 되니까 방산, 조선, 원전, 작년 상반기에 강했던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원전도 그렇지만 전력 관련주들, 효성중공업 상당히 관심이 몰리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력주를 어떻게 재평가해야 될까요? 네, 지금 다시 한번 조방원, 거기에 전략까지 더해서 조방원전, 기존 주도 섹터가 반도체가 기간 조정으로 좀 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다시 한번 좀 힘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한 이런 조선주,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전력 설비 쪽에서는 LS 일렉트릭이 어제 50주 신고가 재차 경신하는 가운데 여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오늘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일각에서는 리포트 지금 한 300만 원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여타 피어그룹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년 추정 EPS 기준 지금 현재 LS 일렉트릭은 35배 그리고 HD현대 일렉트릭은 33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7배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이제 미주양 매출 비중 이쪽이 마진이 높은데 수주 잔고에서 차지하는 쪽은 대략 60%가 넘어가는데 실제 매출 단에서 지금 차지하는 게 작년 기준 24%, 올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올해 30%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마진 개선과 이익단의 개선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대략 한 6천억대에서 올해는 1조, 내년에 1조 4,500억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목표가 300만 원 리포트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 HD현대 일렉트릭이나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던 LS 일렉트릭, 산일전기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쉬어가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재차 키 맞추기와 그리고 순환매단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PER 밸류를 보면 저평가는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럼 전력기기 중에서는 우리 박 대표님 탑픽은 뭔데요? 전력기기 쪽에서는 사실 PER 밸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탑픽 자체는 산일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PER 밸류가 GE 버노바나 히타치, ABB 등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최근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죠. 마크 저커버그 입을 통해서 지금 이제 GPU 감흥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건 전력이다 하면서 금주 들어서 대형 원전 6.6기가와트 관련된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전력 원 확보를 위해서 원전 쪽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전력 설비 안에서 올라오는 쪽을 보시면요. 전체 매출에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향 그러니까 AI 향 매출 비중은 10%도 안 됩니다. 지금 노후 전력 교체 이런 수요만 가지고도 지금 현 시점에서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2028년까지 지금 수주가 꽉 차서 슬롯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29년, 30년치 수주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와 내년 매출 올라오는 쪽을 보시면 10%도 안 되는 AI 데이터 센터향 매출 자체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3년 전으로 시계를 잠깐만 되돌려 보더라도 챗GPT는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따른 수요가 폭증하는 이런 시기가 올해와 내년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PER 밸류 단에서 산일전기 말씀드렸는데 이쪽은 초과학 변압기보다는 이런 특수 변압기 그리고 신재생 발전소 이런 쪽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변압기 쪽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이고 이쪽 마진율 자체가 대략 PER 자체는 21배이지만 ROE가 거의 지금 현 시점 한 35%, 3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마진율 자체는 올해 한 40%까지 영업 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일전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올라오고 있는 효성중공업 또한 27배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GE 버노버가 50배가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여타 HD현대 일렉트릭처럼 35배 이런 부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26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비싸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보시면요. 특히 HD현대 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은 28년까지 수주가 꽉 차 있어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27년, 28년 것까지 땡겨오고 있거든요. 그 경우에 지금 효성중공업이 올해는 27배이지만 내년에 20배, 언더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금 수주 잔고 베이스로 올라오고 있는 가치체 평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비싸긴 하지만 비싼 종목들이 좀 더 갈 수 있는 룸 자체는 좀 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얘기했고요. 다음 방산인데 방산은 사실은 반도체가 가면서 조정받을 때도 기대는 가졌지만
또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어요. 뭐 그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죠? 130만 원을 가버리고요. 한화그룹주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역시 중심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국방비 증액 이슈는 많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게 실적으로 또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방산주 전략은.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연초 들어서 계속 고조가 되고 있죠. 네.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이후에 트럼프 입을 통해서 지금 그린란드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중동에서는 또 이란을 예.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미국의 참전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방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올라오면서 최근 유럽에서도 라인 메탈이 최근 한 2, 3개월 동안 가격 및 기간 조정 이후에 재차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 7월 중순 이후에 폴란드 2차 계약 이후 수주 모멘텀 자체가 부재했었고 4분기, 3분기, 4분기 좀 그 실적 자체가 좀 빠지는 모습이 추정치 대비해서 나타나면서 조정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 최근에 빠졌을 때 PER 얼마까지 빠졌냐면 18배까지 빠졌어요. 둘 다. 그러면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대략 한 24배에서 25배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한국항공우주만 유일하게 한 30배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 가면서 26배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그 밑에 단에 있는 MNC솔루션이나 뭐 삼양컵텍 이러한 방산주 전반적으로 지금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자체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그동안에 이제 시장은 10월 이후에 기존의 조방원에서 반도체를 주도 섹터가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연말 그리고 연초 그러니까 삼성전자 잠시 실적 발표 이전까지 가파른 리레이팅이 지금 반도체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반도체가 쉬어가고 있는 와중에 조선이다. 방산이다, 원전이다, 전력 설비다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방산주 이러한 흐름 자체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좀 더 긴 호흡으로 지금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이 반도체가 주도주자를 내줬다.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쉬는 자리를 조방 원전이 가는 상황인데 얘기 나온 길에 뭐 원전 얘기도 살짝 좀 하고 가죠. 예. 원전의 흐름들은 근데 사실 원전은 조금 아쉬운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 이렇게 좀 크게 끌고 가는 종목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네. 좀 이렇게 적은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우려도 살짝 있는데요. 네, 원전 시각은요. 원전 같은 경우에 사실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주기기 납품하는 쪽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이제 가스터빈이 국내에서 처음 세계에서 5번째로 이제 기술 개발 이후에 지금 테슬라 향으로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XAI 향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에서 계속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HRSG, 배열회수 보일러 시스템을 하고 있는 뭐 이런 BHI라든지 뭐 우진이라든지 그리고 여타, 뭐 한전기수, 한전 KPS 등 관련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체코 원전 이후에 뚜렷한 모멘텀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변화의 흐름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앞에 AI 데이터 센터형 전력원 즉시 공급 가능한 게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가스터빈이에요. 터빈 쪽이 있다 보니까 이쪽이 공급 부족해가지고 항공기 엔진까지 뜯어다가 그쪽 터빈까지 뜯어다가 지금 발전을 돌리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지금 자체 온사이트 전력이 필요해가지고 SMR 그리고 더 이걸 줄일 수 있는 이런 모듈러 리액터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 모듈러 리액터라고 하는 MMR 시장까지도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SMR 특별법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친원전 하는 가운데 올해 원전 가동률을 다시 한번 최고치로 높이겠다 하면서 89%까지 얘기하고 있죠. 제 기억으로는 기존 최고치가 2011년도에 91%였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 확 높이겠다. 그리고 그 서부 그 이런 에너지 고속도로 또한 1년 착공을 앞당겨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전력을 공급하는 쪽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원전 쪽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쪽을 법제화 지금 서두르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전 특별법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메타가 이번에 6.6기가와트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가 모멘텀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로 주기기 수출 그에 따른 보조기기까지 같이 들어가는 부분 생각을 예. 해보면 원전 쪽도 트레이딩 많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짧게 말씀드릴게요. AI 쪽이 주도 섹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만약에 한정된 자금이 있으면 반도체하고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빠질 때마다 계속 모아가자는 의견을 꾸준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조방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트레이딩하는 형태로 치고받고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뭐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5일선이든 11선 깨지고 추세 깨지면 그때 가서 좀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고 일단은 홀딩하면서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섹터는 이제 조방 원전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했고요. 오늘 관심주는 그래서 방산주 가운데 골라오셨나요? 네, 방산주 중에서 좀 작은 종목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삼양컴텍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삼양컴텍 하면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이런 방탄 솔루션, 이런 방호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 로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이런 현대 로템용 K2 전차형 특수 장갑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특수 장갑하고 이제 전술 차량 장갑 쪽 이쪽 매출 비중이 거의 지금 한 90%까지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뭐 항공용 부품이나 이런 신규 개발 이런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매출의 한 60%에서 70% 이상을 이제 수출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강소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K2 전차 자체가 작년에 폴란드 2차 이런 그 수출 계약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증설하는데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인허가 나간 거 보시면요. 구미에 있는 3공장 이런 주차장 부지를 공업용 부지로 바꾸어 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 작년 그러니까 그 K2 전차형 수주 물량이 868억 정도이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한 1,700억이니까 1,780억 정도니까 K2 전차형으로만 하더라도 50에서 60% 정도가 이미 깔고 가는 기업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꾸준히 현대 로템과 더불어서 우성장하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PER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략 한 23배 뭐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27년도 기준 뭐 18배까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최근에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이 이거예요. 페어 트레이딩 즉 조방 원 내에서 먼저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이 종목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일단 홀딩하면서 추세 깨지면 팔자. 그러면 밑에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종목들을 키 맞추기를 바라면서 트레이딩 바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MNC 솔루션과 삼양컴텍 같은 경우가 예. 가장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 좀 주목을 하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주 가운데 이제 중소형주는 MNC 솔루션, 삼양컴텍 다 이제 최근에 상장한 그런 기업들이죠. 네. 삼양컴텍은 이제 상장하고 밀렸다 좀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대략 한 14,000원 선에 있네요. 13,950원인데요. 가격 전략은요? 일단 지금 현재 가격 자체는 대략 한 14,00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대략 한 23,300원 정도로 지금 현 시점에서 대략 한 2만 원 업사이드 윗산 좀 바라보면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대략 한 11,000원 정도로 현 시점에서 대략 한 15% 정도 다운사이드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좀 체크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중소형 방산주 안에서 키 맞추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따라가는 측면에서 현대로템량으로 지금 같이 나아가고 있는 삼양컴텍의 페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 전략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오늘 머닝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 박창윤 GL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